정치와 경제, 사람과 기회마저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는 시대. 누군가는 작은 도시, 지역에서 삶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일단은 순천이라는 곳 자체가 창작하기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연이 가깝다라는 건데 자연에 이런 곳에 있는 게 익숙하지만 매번 새롭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들로 하여금 감각을 주도적으로 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기본으로 세팅이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게 모든 중소도시의 과제가 된 지금. 순천시는 문화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순천이라는 도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도시야. 굉장히 일단 깨끗한 도시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도시야. 그다음에 시 자체가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도시보다는 깨어 있어. 이런 정서적인 것들을 작년 여름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원들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체득하게 된 것 같아요. 푸름이 가득한 도심 속 정원. 일상 속 휴식과 쉼의 장소가 오늘은 문화 콘텐츠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축제할 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텐트나 아니면은 돗자리 펴놓고 그냥 뭐 잠깐 있다 가는 곳인데 이렇게 뭐 하나의 축제라던가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이랑 오는 느낌이 뭐 전에 그냥 평범했다라면 이번에 좀 더 특별하다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볼 게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팔릴까? 아니 근데 이거 사가지고 가서 이제 행복해하실 모습 생각하니까 이게 창작자로서 힘이 나니까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올텐가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쇼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순천시 도시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인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 유출의 해법으로 생태와 정원이란 도시 정책 위에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고요.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일자리가 이 분야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창작 활동을 하는데 현장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 분야를 중심 산업으로 키우려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불렸던 순천시 중앙동.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오가는 사람이 줄자 상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과거의 모습은 원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여기 중앙동을 싸고 있는 중앙시장을 싸고 있는 그 합동 정류소가 3개나 있었고 그래서 오후 시장 시간이 되면 여기 이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각 마을에서 시장을 보러 오셨고 그때는 사업이 뭐 정말 아주 잘 됐죠. 그때는 뭐 문전성시를 이뤘죠 아주.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두 글자 임대. 그런데 그 사이로 콘텐츠 기업의 입주를 알리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사람이 떠나간 원도심을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건축주들은 반값 임대료를 받아들이며
순천시 원도심 애니 웹툰 클러스터에 힘을 더했습니다. 콘텐츠에서 애니메이션 관련자들이 입주를 하다 보면은 직원들도 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인구가 그래도 100명 이상 정도는 또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굉장히 거기다 기대 많이 하고 있죠. 빈 공실이 지금 현재 뭐 200개 이상 정도 빈 공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빈 공실이 꽉꽉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순천으로 이전을 결정한 콘텐츠 기업들의 환영식 날. 사람들의 그 바람처럼 오늘은 원도심 일원이 북적입니다. 현재 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순천으로 이전을 확정한 기업은 약 30곳. 이런 시도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구의 발길을 붙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같은 목표를 공유한 만큼 기대와 우려, 바람을 주저없이 털어놓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원도심의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오고 이제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머물려면 사실은 이제 원도심의 그런 정주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좀 많은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원도심에 크리에이터들이 몰리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일만 하지 않거든요. 먹고 그리고 즐기고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원도심에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콘텐츠 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는 공통된 고민 지점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 인력인 것 같아요. 이제 핵심 인력이 있어야, 그리고 핵심 인력이 그 지역에 존재해야 신규 인력들을 이제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미끄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산업에서 핵심 인력들이 떠나지 않게끔 이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좋은 연봉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채용이나 이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주로 이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능력 있는 핵심 인력들이 순천에서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고 해야 이런 그런 컨텐츠의 도시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정책도 도시의 활력도 결국은 사람에서 시작되기에 문화 콘텐츠 도시로 성장하려면 우수한 창작자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난 8월 열린 순천 로드 창작 캠프는 비슷한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순천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5명이 순천만 국가정원 워케이션 센터에 모였습니다.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고 이런 시간은 진짜 좀 되게 소중하고, 아무래도 지역이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뭘 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딱 모여가지고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적죠. 이들은 2박 3일간 콘텐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순천에서 얻은 영감을 주제로 작품의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였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것 또한 힐링이지 않았을까. 내 창작력이 이렇게 난 이렇게 아직도 있었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들끼리 함께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창작력을 다시 채워주는구나. 이것도 힐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멘토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순천의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들 이 교육은 순천에서 받고 이제 교육 기간이 끝나면은 그 본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대학 교육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직장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정착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행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유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속성만 유지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뭔가를 시작을 해놓고 연속성이 결여됐을 때 기업들은 혹은 청년들은 떠날 건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작지만 또 멀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곳에 사람을 모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관건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순천이 문화 콘텐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그 답을 찾아가 봅니다. 파리에서 고속열차로 약 2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프랑스 남서부의 작은 도시 앙굴렘. 수도권과 떨어진 작은 도시지만 오늘날 유서 깊은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옛 제지 공장을 리모델링한 종이박물관은 앙굴렘이 1970년대까지 종이를 생산하는 산업도시였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Il y avait bien sûr des papeteries qui fabriquaient le papier, comme ici. Il y avait aussi des usines de fonderie pour la fonte, pour fabriquer des machines. Il y avait aussi des usines de toiles métalliques pour coucher le papier. Donc des usines de feutre pour sécher le papier, des usines qui étaient aussi des imprimeries. Donc il y avait tout un marché, tout un système, si vous voulez, autour du papier Angoulême et qui a fait qu'Angoulême était une ville vraiment très industrielle. 하지만 종이 수요 감소로 제지 산업과 함께 침체기를 맞았던 앙굴렘. 종이에 그려지는 만화란 콘텐츠에 주목하며 도시 정체성에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 시작은 1972년 개최된 15일간의 만화라는 작은 축제였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만화도시 앙굴렘을 잇게 한 국제 만화 페스티벌의 시작입니다. Et qui était finalement unique, puisque dans les années 80, il n'y avait pas beaucoup d'événements à l'échelle européenne consacrés à la bande dessinée au 9e art. Et donc Angoulême, très vite, fait figure d'exception et l'État, évidemment, s'intéresse à cet événement et décide donc de consacrer un centre national à la bande dessinée et de le situer ici à Angoulême et non pas à Paris, comme souvent c'est le cas pour d'autres disciplines culturelles. 도심 곳곳의 건물 외벽과 길거리에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주소 표지판은 만화책의 말풍선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만화도시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프랑스 문화부와 앙굴렘시 그리고 지역문화사무국이 함께 운영하는 국제 만화 영상단지는 앙굴렘의 심장과 같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만화박물관과 도서관이 있는 이곳에는 연중 유명 작가와 지역 작가의 만화 전시가 이어지면서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합니다. Et donc, où vous pouvez trouver une bibliothèque de lecture publique où il y a plus de 55 000 ouvrages qui sont disponibles en prêt et que vous pouvez venir consulter aussi sur place. Vous avez notre cinéma d'art et d'essai, voilà, qui a une très belle programmation de cinéma. Il y a aussi une partie des équipes techniques qui est toujours au vaisseau Moebius et on a aussi des expositions. On en parlera tout à l'heure. On a présenté de janvier jusqu'à fin août une exposition sur le cas Webtoon. 특히 국제 만화 영상단지 내 수장고에는 1977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약 2만 점의 만화 원화가 연대순으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만화를 가치 있는 유산으로 바라보는 앙굴렘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Planche une à une pour garder une trace de tout ce qui se passe dans la collection et puis ça va passer devant la commission d'acquisition qui va nous permettre de les faire rentrer en collection nationale vu qu'on est un musée de France et de leur donner un numéro d'inventaire. C'est ça. Une fois que la planche a un numéro d'inventaire, elle rentre dans le domaine public, dans les collections publiques. Ça veut dire qu'elle devient inaliénable, on ne peut plus la vendre, elle appartient à tout le monde, elle fait partie du domaine public.
종이 산업의 쇠퇴로 청년이 떠나면서 고령화가 심각했던 앙굴렘. 만화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작자들을 불러 모으고 육성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Alors, il y a de plus en plus d'autrices, d'auteurs et de jeunes autrices et de jeunes auteurs qui s'installent ici à Angoulême ou qui restent donc après leurs études, mais incontestablement toutes ces nouvelles écoles qui sont arrivées il y a quelques années apportent évidemment un vent de jeunesse, puisque c'est plusieurs centaines, quelques milliers même d'étudiants qui sont ici et qui évidemment participent à la ville et qui sont présents, qui produisent aussi cette jeunesse. Mais c'est aussi un secteur économique à travers notamment la production audiovisuelle,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le film d'animation et donc l'installation de nombreux studios ici à Angoulême, qui fait que ce secteur économique qui ne connaît pas la crise, puisque vraiment il y a un taux d'emploi assez incroyable dans ce secteur d'activité. 앙굴렘이 창작자들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한몫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전문 학교만 15곳으로 재학생만 2,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유럽 고등영상예술학교 에즈는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공립교육기관으로 매년 만화 예술 분야의 수많은 창작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Les critères, c'est beaucoup la motivation, évidemment les compétences déjà existantes, mais on essaye vraiment de trouver des personnes qui ont une personnalité, qui ont quelque chose, des envies d'aller dans le fond des sujets qui les intéressent. C'est vraiment les personnes et le travail, pas forcément quelqu'un qui est déjà très au top techniquement, puisque c'est nous après qui donnons la formation technique. Donc quand ils sont très jeunes comme ça, on essaye de voir plutôt la motivation et déjà quelques bases. Mais il ne faut pas penser que uniquement les compétences techniques jouent. C'est aussi vraiment un peu la personne qu'on a en face de nous. 에즈를 졸업한 후에도 앙굴렘에 머물며 자신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창작자도 상당한데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제작, 유통하는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Je pense que le fait qu'il y ait beaucoup d'auteurs et beaucoup d'artistes qui vivent ici, ça fait qu'on n'est pas tout seul. Et ça, c'est important. Parce que le métier de dessinateur, c'est très solitaire. On est beaucoup chez soi à dessiner. Et au final, on pourrait ne jamais sortir et rester dans cet état-là. Mais du coup, le fait qu'il y ait d'autres artistes, ça permet aussi de s'entraider, d'avoir des retours sur son travail, mais aussi même d'avoir ne serait-ce que des contacts personnellement. Moi, c'est comme ça que, c'est par les autres aussi que j'ai des contacts d'éditeurs, que je rencontre des gens, etc. Plein d'éditeurs, plein d'autres auteurs, c'est très très stimulant. Et même en dehors de ce festival, dans l'année, il y a beaucoup de petits marchés de créateurs, de dessinateurs qui existent, et donc qui sont l'occasion de rencontrer encore une fois des gens et d'échanger autour de tout ça, quoi. 2D, 애니메이션 교육을 특화한 영화학교 에콜 아틀리에. 애니메이션 분야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앙굴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매년 기업과 학교가 참여하는 개선위원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커리큘럼에 반영하면서
기업과 취업자 간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Voilà, donc il y a le corps professoral permanent de l'école qui établit la pédagogie, la maquette de cours, mais nous le faisons très en amont en échangeant avec les directeurs de studio sur leurs besoins. Voilà. Moi-même, dans mon propre rôle de directeur, j'échange beaucoup avec ces directeurs de studio, qu'ils soient d'Angoulême ou d'ailleurs, pour essayer de percevoir les besoins, les compétences qu'ils souhaitent avoir sur ces jeunes générations. Et puis nous, avec l'équipe, nous transposons ça en modules de cours et en compétences à acquérir. Et puis, ils nous envoient leurs collaborateurs. Donc, la grande majorité des enseignants de l'école sont des professionnels qui quittent leur studio 1 semaine, 2 semaines, 3 semaines, le temps d'un projet, et viennent en cours enseigner à nos élèves. Voilà, ça c'est la première, la part très importante. Donc, le studio vient dans l'école, en fait. Les studios viennent dans l'école enseigner. 창작자들이 앙굴렘을 선택하는 또 다른 유인책은 작가의 집입니다. 만화가와 애니메이터들이 자신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 13개의 개인과 공동 작업실에는 컴퓨터와 스캐너, 작화용 책상 등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발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한 해 평균 70여 명이 거주지와 작업 공간을 지원받습니다. C'est possible 3 fois par an, donc en octobre, en février et en juin. Les auteurs qui souhaitent venir en résidence envoient un dossier complet avec un CV, une lettre de motivation, une description de leur projet, donc de leur projet de bande dessinée ou de leur film d'animation. Et ensuite, on présente ces dossiers à un jury, donc le comité d'agrément de la Maison des auteurs, qui est constitué de professionnels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animation. Ils consultent tous les dossiers et ensuite ils décident qui va pouvoir venir en résidence à Angoulême. À la suite de ça, ils peuvent venir donc de quelques mois à 1 an en résidence. Et les auteurs ou animateurs et animatrices qui viennent de loin, ils peuvent aussi bénéficier d'un appartement. On peut prêter un appartement.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상주하는 변호사를 통해 작가들의 계약서 작성이나 세금 신고 등 작품과 작업 활동을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Il y a Sébastien Cornuau, donc qui est juriste et qui aide les auteurs en résidence ou les adhérents, donc des auteurs du territoire. Il les aide sur tout le plan juridique. Donc ça peut consister à aider dans la relecture de contrats, dans l'aide pour l'installation en France et tous les problèmes administratifs auxquels les auteurs peuvent être confrontés. 기회는 해외 출신 작가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작가의 집 출신의 한국인 만화가 박윤선 씨 역시 작가의 집에서의 생활이 정착 초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마치 돈 떼먹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지원을 네 작업을 해라. 솔직히 이 매정대조 때부터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게 한국에서 있을 때 정말 이상했던 게 와서 네 작업을 해라. 내가 너에게 작업실과 집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역사회도 창작자들과 소통에 적극적입니다. 시민단체가 네트워커의 중심이 돼 이들의 작품 활동과 교류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있습니다. Je suis un militant permanent de les aider, de créer des lieux pour des ateliers d'auteurs, pour qu'ils puissent au début ne pas chercher une place. Puis ils se trouvent tous, parce que si quelqu'un cherche un scénariste, il va trouver le scénariste. S'il cherche un graphiste, il va trouver le graphiste. Et s'il cherche un muraliste, il va trouver le muraliste. Il y a tous les métiers. 학교와 기업, 창작자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관협력기구 마젤리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앙굴렘시와 인근 지방정부가 함께 설립한 합동조합의 형태로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에도
콘텐츠 산업의 지원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lors le budget annuel, c'est 4 millions d'euros, qui sont pour grande partie un financement donc,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une autre partie les ressources propres liées à l'immobilier dont il est propriétaire. C'est une petite structure dédiée vraiment à ces activités-là, donc on est évidemment en lien avec tous les professionnels et les talents. Et ça rejoint la quatrième mission de Magellis, qui est plus marketing, qui est plus sur les coopérations, qui est sur le fait de faire connaître le territoire, de faire connaître les compétences du territoire, de renforcer l'attractivité du territoire.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 발굴과 맞춤형 정보 제공은 물론 옛 공장 부지를 리모델링해 앙굴렘의 창작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Donc il y avait beaucoup de friches, c'est-à-dire des usines désaffectées. Des bâtiments désaffectés, Magellis les a récupérés, les a restaurés et a installé des entreprises, des écoles, puisque pour attirer des entreprises, il faut aussi des talents qualifiés, et donc on a constitué un campus. Aujourd'hui, le campus Magellis, c'est 15 écoles supérieures. 지난 2001년 앙굴렘의 문을 연 프랑스 기술공예원 산하 공립학교 앙주맹.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며 게임과 디지털 영상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마젤리스의 역할이 컸다고 말합니다. Donc l'écosystème ici est très favorable. Grâce à Magellis, on a un nombre d'écoles importants qui sont installées. On a des entreprises qui sont installées. Donc tout ça, ça nourrit un écosystème plutôt intéressant. D'être proche des entreprises, nous aussi, on a un laboratoire de recherche ici. Donc le CNAM, c'est un organisme d'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recherche, donc on fait de la recherche. Ça nous permet aussi, en termes de recherche, de faire des recherches spécifiques par rapport aux industriels qui sont installés ici. Magellis sert d'intermédiaire et nous permet de communiquer mieux avec les industriels. 프로그래밍과 게임 디자인, 사운드 등 각기 다른 전공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J'avais envie de travailler en groupe avec plusieurs spécialités. Et donc là, par exemple, l'Engmin, ça m'a permis de pouvoir travailler en tant que personne qui fait de la conception visuelle avec d'autres personnes qui font du son, par exemple, ou du management, ou de la programmation. Et ce qui m'a donné envie, c'est de pouvoir justement travailler en groupe et de se préparer à travailler en groupe comme on travaillera plus tard en entreprise. Et ne pas être qu'avec des gens qui font de la conception visuelle, mais justement apprendre à travailler avec tous les corps de métier. 마젤리스는 청년 창업도 지원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합류한 5명의 창작자가 설립한 스타트업 프리고 필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실 제공은 물론 창업 준비 과정부터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마젤리스의 폭넓은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Enfin, même du concept, en fait, il y a tout un truc de savoir qu'est-ce qu'on va y faire dans l'entreprise, quel sera son modèle économique et comment on s'organisera en groupe, quoi. Ils nous accompagnent sur ça. On avait déjà quelques pistes, mais ils nous ont aidé à les consolider. En fait, on voyait des intervenants, ça pouvait être des banquiers, des comptables, des juristes, ce genre de personnes-là, en fait, simplement. Et d'autres personnes du milieu aussi. 파리에 본사를 둔 엘립스 스튜디오는 지난 2023년 앙굴렘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지역 출신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며 사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앙굴렘 입주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과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에서 배출되는 인재풀, 그리고 마젤리스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네트워크를 꼽습니다. Nous bénéficions d'un soutien de Magellis qui anime et qui construit chaque jour le pôle image. Nous bénéficions de la réputation de la ville d'Angoulême, nous bénéficions de la réputation des équipes ici qui savent travailler, puisque en dehors d'Ellipse, comme à Ellipse, de grands projets internationaux sont fabriqués ici. Nous bénéficions de la qualité des écoles aussi. Et aujourd'hui,
Ce n'est pas pour rien qu'Angoulême, après Paris, est le deuxième pôle image pour l'animation en France. 교육기관과 기업, 창작자와 행정, 다양한 주체를 조율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온 점. 이것이 만화도시 앙굴렘을 잇게 한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Oui, cette volonté politique a toujours été maintenue au fil des années, quels que soient les mouvements de majorité successives. Les élus partagent la vision de Magélis que les agents leur proposent. Donc ensuite, on a une proximité avec notre écosystème. Vous voyez, on est immergé au cœur de l'écosystème, au cœur des entreprises et des écoles. On se voit tout le temps, on parle tout le temps, elles nous parlent de leurs difficultés et on est là pour leur apporter des solutions. On ne peut pas tout faire, mais on peut en faire beaucoup. Donc on a vraiment un accompagnement en très très grande proximité avec l'écosystème. Et ça, c'est un élément très important. Nous ne sommes pas une administration écartée, j'ai envie de dire, de l'activité. On est vraiment au cœur de cette activité. 그렇다면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은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청년 예술 공간 기다림. 7AM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웹툰,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34명의 창작 공간이자 소통 창구입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창작의 모티브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비슷합니다. 왜 굳이 그 애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스튜디오들이 왜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래저래 그 좀 엮여있는 곳들이랑 교류가 가까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마는 근데 아무래도 인력풀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는 일이지 않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치. 뭐 순천이든 어디든 왜 웹툰 작가가 거기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의문부터 푸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웹툰 작가든 애니메이션이든 뭐 저기 그러니까 돈의 문제보다는 웹툰을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어디에 가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순천의 변화와 도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민은 많습니다. 특히 지원 사업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창작 지원이 갖는 한계, 지원금 사용처 명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개인이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이 받은 건데 이제 그게 끝이었어요. 돈을 주고 끝이었어요.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돈을 줄 생각은 시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주고 좀 돈을 좀 덜 주더라도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성을 아예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작업물 몇 화만 나오면 됩니다라고 딱 되어버리니까 사실 하다가도 중간에 작품이 수준도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수준 그냥 급해져가지고 막 그냥 결과물만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아니고 돼버리니까 중간적 관리도 좀 필요하고. 미생, 이익기 등 섬세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윤태호 작가. 한 달의 절반가량 지역에서 머물며 지역의 창작자와 지망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광주에서 서울로 꿈을 위해 상경했던 경험이 있기에 지역 창작자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방에 있는 지망생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그런 실력의 격차라기보다 정서적인 격차가 좀 크거든요. 우리가 좀 본진에서 떨어져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시키고 싶죠. 제 거 웹툰 중에 이끼라는 만화를 봐도
서울과 지방이 계속 교차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특색에 지역에 한정된 뭔가 특화시킨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창작자들이 좀 사고에 좀 틀이 생겨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지역에 한정돼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창작자들이 그런 생각을 머리에 이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창작자 지원 정책은 작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단단한 제언도 내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처음에 뽑았을 때 뽑고 나서 자격이 안 되게 미진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지원 사업의 전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심사하던 사람들이 잘못 뽑았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고 나서 관리 감독을 잘했다라는 측면이 더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 더 관리 감독이 좀 더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지원만 하고 끝나는 이런 거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은 순천 문화 콘텐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30개국, 약 100여 개의 플랫폼에 자체 콘텐츠를 동시 연재하는 웹툰 제작 기업 캐나지. 스토리 기획부터 작화, 편집, 유통까지 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순천과의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균 연령대가 30대 초반, 전체 직원이 100명의 그 정도가 되고 있고 굉장히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력들 중에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이제 순천으로 점진적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오고 있는데 10월 정도 되면은 한 50명 정도의 직원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면서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우재 대표는 웹툰 시장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등 큰 변화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문화 콘텐츠 도시의 성공, 그 핵심은 정책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얼마나 끌어오고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산업을 보는 전문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력들을 유치해서 뭐 키워서 시장을 만들고 뭐 작은 스타트업들을 막 200개씩 만들어서 뭐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원 사업이 아니라 어떤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 자금으로 돌려서 이런 자금들이 그냥 휘발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사실 외부에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3D 애니메이션과 VR 콘텐츠를 제작해온 알리몰리 스튜디오. 현재는 순천에 둥지를 틀고 미국, 인도와 합작해 어린이 애니메이션 아스트로 스테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순천에서는 교육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이 이제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계속 결국은 사람이 콘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된 인력들이 이 콘텐츠 회사에서 일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이제 그들이 또 새로운 창업을 하고 또 인력들이 늘고 이제 계속 생태계가 커나가는 거잖아요. 이와 더불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 정보 교류의 중요성도 짚었습니다. 저는 시가 그냥 하나의 콘텐츠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인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훨씬 좀 시간을 단축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학교도 분명히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시에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교육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회사에 요청해서 같이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좀 빨리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6년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개설하고 콘텐츠 산업 인재를 양성해온 순천대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취업과 창업을 꿈꾸며 타지로 떠나갔지만 순천에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내려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창작자의 삶을 그려갈 수 있다는 기대와 목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 업계로 취업을 하려면 이제 서울에 다 몰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되는 게 고민거리였는데 지금 순천시에서 약간 여러모로 사업체들을 이제 내려오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목표는 거기서 내려온 애니메이션 회사 중에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들어가는 게 지금 제일 큰 그거일 것 같습니다. 대학들도 지역의 창작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입주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정주를 하고 이 지역의 산업적이나 문화적으로 활성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교육과 산업이 같이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라든지 원하는 어떤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PBL 같은 수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직접 와서 가르쳐서 직접 뽑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올해 3월 원도심에 들어선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지산학 캠퍼스는 입주 기업과 전공자를 연결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을 통해 문화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일반인들, 재직자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웹툰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고 영상 쪽으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기업과 함께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대중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다시 문화 콘텐츠 도시 순천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지역의 강점과 에너지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단순히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걸 좀 넘어서 그 작가나 작가 지망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원 사업에 선택이 됐을 때 작가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지원을 받아서 아까운 그 국비, 세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선정된 그 작품이 그 이후에도 실제 필드에서 연재가 되고 그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좀 지원 사업 자체의 퀄리티도 좀 높이고 문턱도 좀 높여가지고 그냥 행정적인 절차 하나를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가를 길러냈다라는 쪽에 포커싱이 좀 되는. 현재 앙굴렘에서 만화가로 활동하며 한국, 프랑스 등에서 책을 발간한 정슬기 작가. 순천이 앙굴렘처럼 문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원책을 강조했습니다.
앙굴렘이라는 도시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약간 앙굴렘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내라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지원 사업도 그렇고 어떤 주제나 약간 너가 이 가이드에 맞춰서 어떤 거를 만들어내라라기보다는 지원 사업도 그렇고 여기서 하는 그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너가 하는 거를 계속 하고 너 스타일로 계속 하는데 우리는 이 길을 갈 거고 너도 어차피 이 길을 가는 거를 우리가 서로 알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그냥 같이 발돋움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을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 문화 콘텐츠를 함께 누려간다는 인식. 이것이 문화도시의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지속성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좋은 땅이어야지 먼저. 그래야지 이제 뿌리를 내릴 공간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가지가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 그 제작을 하는 인력들이 또 내려와서 인구가 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실 사업을 작게 꿈을 작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지역에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그 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순천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잘하는 건 이런 건데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지라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개념들을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깨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글로벌한 콘텐츠 도시야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문화, 콘텐츠 육성,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브랜딩을 해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문화 도시예요. 우린 콘텐츠 도시인데요. 애니메이션 도시가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브랜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지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 들으면 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좀 브랜딩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일단 순천에서 이런 어떤 웹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혹은 이제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좋은 성공 사례가 돼서 좀 다른 지역에도 야 우리도 순천을 벤치마킹해서 저렇게 해보자 라는 얘기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색이 없던 도시에 정원이라는 숨을 불어넣었던 시간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 청년과 창작자, 그리고 기업이 함께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그 물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